다시.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암분재원 원장 안병수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전국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재를 좀 배우고 공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촬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마삭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분재인들이 마삭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자생하고 있는 마삭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마삭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오픈 강의식으로 마삭줄에 대한 특성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재를 하자면은 그 수종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아마 그 나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깊이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을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나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성질이라든지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함으로 해서 더 가깝게 다가가고 그 나무의 참모습을 느끼면서 그 나무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삭줄에 대한 특성을 쭉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삭줄이 과연 뭐냐? 마삭줄은 넝굴 식물이죠. 등굴 식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넝굴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물이에요. 그죠? 이런 나무들은 어떤 나무에 타고 올라갑니다. 붙어서 의지를 해서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을목이라고 해요. 을목. 어? 우리 갑을관계가 있죠. 갑을 이렇게 얘기해요. 갑을. 갑과 을이 존재를 합니다. 식물에서 음연히. 그래서 이 마삭줄은 어떤 그 사물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큰 나무에 타고 올라가서 자생을 하고 있어요. 타고 올라가서 이제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자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갖고 있어요. 이 나무가, 마삭줄이. 그래서 우리가 마삭줄에 우리 자생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생지를 모르면은 그 나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이 식물이 자라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생지는 남쪽, 한반도 남쪽 지역, 그죠? 남반부, 남쪽 지역이죠, 남쪽. 한반도의 이제 남부 지방에 자생한다고 봐야 돼요. 남부 지방, 그죠? 남부 지방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이 제주도라는 섬의 특성이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따뜻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열대성입니다. 아열대성. 정확하게, 그죠? 아열대성 식물이라고 해요. 아열대성. 아열대성은 열대식물도 아니고 온대식물도 아니고 중간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에는 다소 약합니다. 추위에는 다소 약합니다. 이 남부 지역의 도서지방, 그죠? 도서, 섬지역, 일부 내륙까지, 그죠? 이런 데서 자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지역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자생지를 한 번씩 가보게 되면은 바위에 의지해서 사는 나무도 있고, 나무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그런 식물도 있고, 바닥에서 기는 나무도 있어요. 이 짠지처럼 엉켜서 땅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퍼져갖고 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비옥한 지역, 그죠? 비옥한 지역에서도 있고 아주 척박하고 토박한 그런 지역에서도 자생을 합니다. 이 나무들이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분포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분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다양한 종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종자를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이 자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삭주를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분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재를 하다가 보면은 화분에서 심어서 키워야 돼요. 그죠? 능쿨성 식물이면서. 그래서 자연에서는 마삭줄의 수영이 어떤 형태로 자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삭줄은 수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서 독립된 나무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어딘가 의지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의 어떤 그 수영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재를 하면서 그 마삭줄은 수영을 사람이 구상을 해서 창조를 해낼 수밖에 없어요. 마삭줄의 수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고유한 수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고유한 수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마삭줄을 가지고 그 수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수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영을 창출을 해낸다고 봐요. 그래서 마삭줄은 그러면 수영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이상적인 나무로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삭줄 수영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마삭줄의 수영은 어떤 수영도 다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 마삭줄의 특성이 모든 수영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해, 그죠? 복간, 뭐 다양한 수영이 있지만 어떤 수영도 다 구사가 가능한 나무는 마삭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삭줄. 그래서 이 마삭줄을 가지고 분재를 만들게 되면 자기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수영을 다 가능해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 식물은. 그죠?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마삭을 가지고 항상 곁에 두면서 키울 수가 있게, 키우려 그러면 분재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마삭줄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성, 그죠? 나무의 어떤 특성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죠? 이파리가 그죠? 잎, 줄기, 그 다음에 뿌리, 그죠? 화분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상의 어떤 포인트를 봐야 돼요. 이 분재를 할 때는. 그래서 잎을 먼저 한번 보자고, 잎을. 그죠? 아까 제가 아주 다양하게 지역마다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종류의 그런 마삭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걸 한개서 채집해서 키우다 보면은 잎 모양이 우리가 분재를 하고 있는 어떤 수종보다도 잎 모양이 이뻐요. 아주 이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그래서 잎이 적고, 그죠? 아름다워야 된다. 분재의 조건 중에 잎이 갖고 있는 조건 중에서 잎이 적고 이파리가 이쁘고, 그죠? 특성이 있고, 그죠?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파리가. 그런 모습을 지녀야 분재의 어떤 값어치가 가능해요. 가치가, 그죠? 분재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가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장가지 형성이 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줄기도 피부가, 요거는 이제 피부로 봐야겠죠. 피부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도. 우리가 황피로 가는 거 있죠.
황피성. 황피성이 주는 느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고태에서는, 고태라 그러죠. 피부가 갖고 있는 느낌 중에 고태라 그래요. 오래된 느낌을 우리가 고태라 그래요. 나무가 그 오랜 세월을 살았던 흔적을 고태라 그럽니다. 고태인데, 이 황피성 피부에서는 이 고태의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부필만큼 손가락만큼 요렇게 가느라도 피가 황피로 탁 갈라지면은 이 고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황피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자생하는 마사들 중에 이런 황피성을 가지고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출형 피부라고 봐야 되죠. 이제 돌출형. 돌출형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 줄기를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봅니다. 세간에서는 홍마삭도 있어요. 홍마삭.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현상에서는 이 마삭은 이런 식으로 혹이 생기는 종류도 있어요. 돌출형. 그죠? 줄기에서 이렇게 돌출이 되는 이런 모습을 마삭에서는 나타납니다. 줄기가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마삭은 이런 종류가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출이 돼갖고 심지어는 이렇게 커져가 홉처럼 커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구슬마삭,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간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염주마삭,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가 뭐 이렇게 한 줄기가 있으면은 염두처럼 구슬이 이렇게 달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줄기 모습이 이렇게 마삭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줄기가 아주 특성이 있죠. 이렇게 아마 그 마삭 좀 하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크는 거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줄기가 이런 형태로 큽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염주를 끼는 것처럼 두 개 붙어가지고 이렇게 크는 것도 있어요. 마삭이 아마 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줄기가 이런 모습으로 커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줄기에서도. 그 다음에 또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은 줄기가 이렇게 키웠어요. 곡을 넣어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 어떤 윗부분에서는 그 돌출이 잘 안 되고 밑에만 돌출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뿌리 부분에 막 이렇게 돼갖고 뿌리가 이렇게 크는 그런 마삭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종자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밑자리가 이렇게 돌출이 돼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줄기에도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줄기에서 아마 황피성과 돌출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나는 이런 종자도 있어요. 종자가. 일반적인. 그 일본의 지레멘 가사라 같은 일본에서 들어온 우리가 도입종이죠. 그거는 거의 변화가 줄기에 황피성 오래되면 황피성은 들어 생기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삭에서는 다양한 그런 어떤 모습을 한국의 마삭은 그런 특성을 갖고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식물보다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도 있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삭에서는 한 뿌리, 그죠? 뿌리가 화분에서 우리가 분재를 할 때는 뿌리 발달이 좋아야 돼요. 자, 여보세요? 내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 좀 이따 내가 전화해줄게. 잘 나가다 봐요.
우리가 그 분재를 할 때는 그 뿌리, 그죠? 아마 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화분에서 저걸 잘 할 수 있는 뿌리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분재로서 갖출 조건 중에서 가장 좋겠죠. 물론 가지라든지 뭐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변화도 좋아야 되겠지만 뿌리 발달이 특히 화분에서 잘 이루어지는 나무. 그 마삭줄이 보면은 아마 그 분재 중에 화분에서 성장하기에 조건을 뿌리의 조건을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나무가 마삭줄이라고 봐야죠. 뿌리 발달이 굉장히 잘 됩니다. 화분에서 키우고. 그래서 잔뿌리가 많이 생기고 도장뿌리가 적어요. 화분에서 키우고는 마삭이. 그래서 뿌리가 갖춘 조건은 마삭줄이 이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뿌리는 마삭줄이 굉장히 이 조건이 유리해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삭줄은 화분에서 분재로 만들기는 아주 좋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마삭줄 분재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소재가 마삭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마삭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장 긴밀하고 가깝게 두고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잘 갖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꽃입니다. 꽃.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마삭줄을 접하면서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마삭줄하고, 요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기회가 오면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화등하고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죠? 백화등. 그죠? 이걸 헷갈려 하는데 마삭줄과 백화등의 차이가 뭐냐, 이래 물어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부터는 딱 정립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죠? 마삭줄은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아까 이 마삭줄이 총괄해서 마삭줄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백화등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백화등 이거는 일단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이 계열의 식물은 마삭줄이라고 마삭줄로 불러줘야 됩니다. 한 가지로. 그죠? 한 가지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봐요. 백화등. 모든 마삭줄은 꽃이 핍니다. 그죠? 만약에 꽃피는 종류를 백화등이라고 봤을 때 마삭줄이 백화등 아니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모든 마삭줄은 꽃이 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 와도 마삭줄 꽃이 백화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마삭줄의 꽃이 백화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삭은 꽃이 피니까, 그죠? 그래서 총괄해서 마삭줄이고, 꽃이 잘 피는 종류도 있고 꽃이 다소 잘 안 피는 종류가 있을 따름이지 굳이 마삭줄 백화등을 구별을 지을 필요는 없다. 그죠? 그거는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삭줄을 오늘 아마 마삭줄에 대해서 이제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일단은 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삭줄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마삭줄이 이 자연계에서 어떤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가는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참 볼만합니다.